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조립 영상을 이제 주로 찍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로 생으로 만들면은 뭐 특별한 준비가 이제 필요 없을 건데, 좀 더 준비가 필요한 그런 키트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면은 부분 도색을 한 이후에 이제 조립하는 경우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키트도 제가 부분 도색을 좀 해서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죠. 예전에 저는 보통 고전프라를 사게 되면은 추억이 예전에 있던 것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1순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전에 관심 있었지만은 만들어지 보지 못했던 키트들, 뭐 그 외에는 이제 뭐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취향하고 맞는 것들, 이렇게 이제 뭐 순위가 정해질 건데, 요게 뭐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뭐 토비카게, 뭐 닌자 전사 토비카게인가, 뭐 그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조립 키트는 2개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키트가 지금 회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일본 원재 보니까 폭룡인 것 같더라고요. 폭룡. 폭룡으로 이제 뭐 원재 이름이고, 당시에 별동 왕자였나? 거기서 이제 아마 국산에서 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추억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이제 좀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이 카메라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기억에 박혀 있는 게 일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80년대. 근데 이제 형이 그때 이제 읍내 가가지고 사가지고 온 키트가 이제 한낮에 사왔는데, 열어보고 와, 정말 투박하다. 크고 투박하다. 색상도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꽤 개성있고 볼륨감 있어가지고 뭐 완구적인 느낌으로도 잘 가지고 놀았던 그 키트가 요 녀석이었거든요. 물론 얘는 아니죠. 그 당시에 뭐 뽀바이 과학이나 뭐 진양과학점에서 아마 나왔을 겁니다. 거기 아카데미는 아니고. 그래서 그 추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키트는 제가 못 봤어요. 이렇게 수집한다 그래도 잘 안 보이더라고요. 뭐 해양용 이 대형 키트였던 걸로 제가 만들었던 키트는 기억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장터에 우연히 이제 얘가 나왔는데, 이제 크기는 좀 작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조립식 프라모델이고, 내가 옛날에 추억도 있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예전에 구해뒀다가 이번에 한번 제가 이제 만들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변신도 기믹 있어요. 이렇게 용으로 변신하고 또 로봇 형태의 요 2가지 정도 컨셉이 있고.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한 3종인데, 여기 골드윙스, 이게 아마 흑사자일 겁니다. 흑사자. 본인의 원제는 요것도 이제 만들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그 우레메 있잖아요, 그죠? 불사조라고 하나? 그것도 완구는 가지고 있는데 프라모델은 없어가지고, 그것도 뭐 프라모델 하나 뭐 구하게 되면은 같이 만들면 더 재밌을 것 같네요. 열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사실 그냥 만들려고 그러다가 여기 사출물 색상이라는 게 너무 단조로워가지고 이렇게 지금 캔 스프레이 도색하고 살짝 디테일 있는 부분은 제가 붓도색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출물 색상이 투컬러잖아요, 그죠? 투컬러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원 어떤 자기의 느낌, 혹은 이런 색 분할, 이런 것들, 어떤 블루, 화이트, 레드 이런 어떤 색 배분 같은 느낌이 좀 거의 안 나서 제가 부득이 좀 짬짬이 도색을 좀 했습니다. 비닐로 싸둔 거는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총들로 까지지 말라고.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붓도색도 조금 했어요. 뭐 눈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뭐 스티커가 막 있었나요? 스티커는 제가 사용은 안 할 것 같은데, 스티커가 이제 종이네요. 비닐이 아니고. 이건 이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면서 한번 볼까요? 제가 지금 런에서 분리를 해버려 가지고 번호를 잘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 그냥 털어낼까요? 털어내고 필요 없는 부분은 치우고.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용 부분의 그 수염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게
이렇게 연질로 된 부분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 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혹시 뭐 부러지면 바꾸라 이렇게 스페어 개념으로 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제일 많은 색이 블루 푸른색이고 그 다음이 실버 계통인데 실버는 이제 라카로 제가 칠했습니다. 이제 에나멜도 실버가 있긴 있는데 이제 붓칠로 하게 되면은 매끄러운 부분이 좀 적고 라카만큼의 광빨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롬은 아니고 이제 실버, 실버 정확한 명칭은 실버 리프입니다. 아무래도 런에서 분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조립 시간 단축되는 건 있겠죠, 그죠? 조립 과정은 오른팔의 조립. 근데 요게 이제 접착제를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스낵키트네요. 저도 스낵키트는 거의 만들어 보지 않아 가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오른팔의 조립, 오른팔부터 가는 거네요, 그죠? 그리고 왼팔 관절, 그 다음 왼팔의 조립 3, 4 그리고 상부 몸체의 조립, 상반신, 그리고 이제 헤드 머리 6번, 7번은 이제 블루윙스 로봇 형태의 헤드와 그 용 형태의 헤드, 그 헤드가 두 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눈 부분에 도색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블루윙스 로봇 형태의 머리에도 눈이 있으니까 여기 제가 미리 도색을 해뒀어요. 그리고 해왕용 머리에 블루윙스 머리 끼우기, 머리에 머리를 끼우게 됐네요. 그리고 이제 목 부품, 이제 용일 때는 목이 길어지니까 그 9번, 10번은 조립된 머리 끼우기, 몸통에다가 끼우는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키트는 뭐 중형급 정도, 소형은 아니고 그죠? 중형급인데 조립 과정이 꽤 되네요, 그죠? 11번은 이제 발 부분의 조립, 오른발의 조립, 왼발의 발은 비교적 뭐 간단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꼬리, 용이로 변신했을 때 꼬리 부분. 14는 조립된 꼬리 끼우기. 완성이 15단계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무장류를 부착을 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신 방법이 16에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요건 이제 변신할 때 같이 보면 되겠죠. 서로는 뭐 이 정도로 해두고 아마 또 조립에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분 도색을 한 거기 때문에 다룰 때 조금 주의할 필요는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상처를 낼 수 있으니까, 뭐 도색이 까진다거나. 오른 팔의 조립인데 B29, 30번 일단 끼우면 되네요, 그죠? 이 파트는 제가 이제 안쪽에 한번 그 번호를 적어뒀을 거예요. 이게 6자가 보이고 여기는 번호가 없고, 여기 하나 더 있고, 총 4개죠, 그죠? 29번, 30번을 찾아야 되겠죠? 얘가 9일 수 있겠네요, 6이 아니라. 그리고 30번은 이제 0으로 제가 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워두고, 끼워볼까요? 제가 스낵키트는 경험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가볼까요? 이건 아니죠, 그죠? 29, 29가 요렇게 맞나? 이게 30번. 여기 29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구나. 이렇게. 지금 얘 자세히 보면 이제 핀 부분 끝부분이 라운딩 처리가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약간 봉긋하게. 그래서 미리 작업을 다 해뒀어야 했나 방금 염려가 들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네요. 이렇게 끼우기 쉽게. 그리고 여기는 뽀드독 끼웠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은 실버고, 그리고 상단은 여기 블루 포인트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조금 묻었구나. 그래서 얘는 퓨어 블루인데 색을 제가 살짝 조색은 했어요. 그러니까 퓨어 블루에
화이트를 소량 섞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진한 느낌도 드네요. 그죠? 완전히 제가 색을 맞추지 못했네요. 이거 좀 아직도 색칠 공부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색을 이제 퓨어 블루에 화이트 조금 더 섞어서 조색을 한 거다. 뭐 붓도색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캔 스프레이로 한번 했는데 이게 마스킹을 했지만은 도색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제 금형에서 플라스틱이 좀 잘 빠져나올 수 있게끔 이영제라는 걸 바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거 완전히 녹아서 밀착되면 안 되니까 그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코팅층이 되는 건데, 그 이영제 때문에 도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라카 도색이 제가 좀 애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어떻게 뭐 중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캔 스프레이 라카 도색하고 잘 안 된 부분은 붓도색으로 마감했는데, 결국은 붓도색을 다 한택이 됐네요. 그죠? 뭐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진 않네요. 이렇게 꽂고, 그리고 반대편은 뭐 그냥 그대로 해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접착제도 거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리고 B26번, 7번이 팔 부분. 화이트였나 실버였나? 26번. 이 부분은 아니고, 팔 그러니까 하완이 될 부분은 제가 이렇게 칠을 해뒀네요. 얘도 이제 캔 스프레이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구멍을 해서 이렇게 꽂으면 되겠죠, 그죠? 저는 집게를 잘 안 쓰니까 그냥 꽂아두는 부분은 꽂으면 되고, 기존에 있는 파츠의 구멍이나 봉을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너무 고민할 필요도 없고. 26번, 27번 제가 매직으로 써놓긴 했는데 잘 못 알아보겠는데, 이게 6자인가 6번 모르겠고, 7번, 6번 이렇게 되나? 그러면은 반대편은 33, 4 번호 하나는 필요 없죠. 그죠? 3개만 적으면 되니까. 아마 이쪽 같게 3번, 4번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칠을 하고. 도색한 부분인데, 이렇게 얘도 캔 스프레이 도색하고, 이런 이영지 때문에 도색이 조금 안 된 부분, 이거 살짝 파진 부분 보이죠? 여기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붓도색까지 다시 했다. 배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색을 하려 그러면은 세척을 이렇게 퐁퐁이든 뭐든 세척을 다 하고 완전히 건조시킨 이후에 뭐 붓이라든지 아니면 뭐 드라이어기 같은 걸로 이제 먼지를 좀 제거하고, 이렇게 먼지가 많이 또 작은 먼지가 붙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색을 하는 게 스탠다드죠. 그죠? 6번, 7번. 플러스 마이너스 암수니까 맞고, 8은 일단 돌출 부위가 외부로 나가게끔. 영상을 좀 자주 찍어야지 또 이게 익숙해질 건데, 뭐 간혹 찍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조립하는 게 또 쉽지가 않네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잘 까지겠네요. 그죠? 이렇게 있는 부분인데, 상완, 하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끼우고, 근데 홈이 좀 작은 것 같은데요. 딱 맞지는 않는데. 됐구나. 이렇게 끼워주고, 그리고 이제 용으로 변신을 하니까 변신했을 때 발 혹은 발톱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PC 폴리파츠였구나. 그러니까 폴리파츠가 파란색, 노란색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노란색은 추가로 이렇게 컬러 색배품 때문에 하나 넣어준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또 서비스적인 부분이죠. 폴리파츠 PC라고 되어 있어요. PC DF로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마킹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대로 뒀습니다. C로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건 아니고, 얘는 F는 우리가 쓸 거죠. 그죠? 여기 두고, 한번 볼까요? DF. 그러니까 여기 이제 쓰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단점이 요 러너 게이트 부분, 이 부분 이제 살짝 남겠죠. 페인트가 접착이 안 되는 부분이. 그죠? 요거는 이제 붓도색으로 한번 살짝 해주면은 더 완벽해질 수 있겠죠. 그죠? 여기도 잘라주고.
그러면은 발톱이 두 개 있는 부분이 앞을 향하고 하나 있는 부분이 뒤를 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단부에는 뒤를 향하게 되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변신할 때 가동식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 좁아지고 펴지고 아마 요 형태 같네요, 그죠? 설명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어주겠습니다. 도색한 부분이 있을 때는 이제 막 손톱으로 이렇게 긁히거나 너무 세게 잡거나 하면 안 좋겠죠, 그죠? 제가 지금 물론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건조는 어느 정도 됐을 건데, 이렇게 상당히 꽉 끼입니다. 이렇게 끼고 그 상태가 되고, 그럼 상완 앞부분에는 또 발톱이 앞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또 이렇게 끼면 잘못 끼워가지고 또 뺀다고 또 하면은 또 까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지금 한 번 할 때 집중해서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워주고 여기 앞에 대고, 그죠? 또 내부에 주먹이 들어가니까 이 구조가 참 복잡하네요. B21번, 24번. 이 부분은 제가 회색으로 아마 칠을 해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보면은 4개가 있습니다. 근데 24, 21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점이 없나? 없고, 점이 1개 있죠. 점이 1개면 21. 제가 제 어떤 약식 표시예요. 21. 점이 3개면 3. 2개 2. 점 안 찍은 거는 나머지니까 4개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음지가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이제 접착은 아니고 끼우는 거니까 그냥 끼우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끼울게요. 뽀도독 빠샤 됐습니까? 완전히 접착 안 되네요. 완전히 밀착은 안 되는데 이건 왜 이렇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플라이어 집게 그 안쪽 그 날 부분에 플라스틱이나 고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플라스틱 도색 부분이나 이런 데 까지지 않게. 정말 세게 좋았습니다. 회색입니다. 지금 이게 블루 미디엄 그레이인데 뭐 블루 그레이로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꼬아주고, 도색을 하면은 직경이 더 좀 커지는데, 플라스틱에서는 미세한 차이 때문에 꽉 끼거나 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유격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도색을 하게 됐을 때는 좀 잘 안 들어가게 되는 꼴이 되죠. 이것도 지금 잘 안 들어가거든요. 좋습니다. 꽂고, 자신은 없는데 한번 꽂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얘가 지금 빳빳한 감이 있어가지고 보도록 했습니다. 일단 최대한 밀어붙일게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오른팔이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아마 대형 키트는 안으로 들어가고 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얘만 이렇게 접어주고 펴주고 그 정도의 어떤 기믹만 이렇게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이제 며칠 전에 그 친한 후배하고 또 다른 귀한 분들하고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오늘의 뭐 교훈이 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반대편에 뭐 단순하게 이제 반복해서 가면 되겠죠. 남은 부분이 이제 왼팔이니까 3번, 4번 조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20년 전에 이제 그 아끼는 후배예요. 아끼는 이제 후배인데, 그때 이제 스타를 또 같이 많이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씹어가지고 옛날에 많이들 하셨죠, 남자분들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2대2 팀플 해가지고 이제 그 배틀에서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상대방들하고 이제 하잖아요, 그죠?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그래서 이제 우회를 돈독히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는데, 그 아끼는 후배하고는 제가 1대1을 많이 했습니다, 걔하고. 그러니까 뭐 이제 나이라는 이런 기급장 다 내려놓고, 그죠? 완전히 파이팅 하는 거죠, 스타로 1대1. 1대1은 뭐 로템에서도 많이 했고, 뭐 저기 헌터에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제가
단 한 판도 안 줘줬거든요. 한 판도 하면 안 졌을 겁니다. 한 판, 수십 판 하면은 한 판 졌나? 한 판도 거의 안 졌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얘가 이제 아끼는 후배가 술만 마시면 이제 하거든요. 형은 정말 지독한 인간이야. 어떻게 한 판을 안 져주냐. 다시 말하면 이제 자존심에, 걔도 자존심이 센데 스크래치를 좀 많이 받았다는 거겠죠, 상처를. 그래서 이제 교훈이 하나 바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살이 하면서 이제 좀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 좀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안쪽이 하단부가 33번 번호가 없고 여기는 뭔가 애매한 번호가 있네. 교훈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원칙주의자였는데 이제 우리 남자들끼리 이제 뭔가 승부하면은 뭐 만화에도 그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죠. 그죠? 영화도 그렇고 이제 일부러 줘주는 거는 상대방에 대한 뭐 예의가 아니다, 모독이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그런 뭐죠? 뭐 만화 뽕이 들었나요?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그것에 그런 철학이 있고. 제가 또 뭐 동생한테 어떤 라이벌 의식을 이렇게 가져서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그 라이벌 의식은 아니었는데 이 아끼는 후배 동생 녀석은 저한테 이제 라이벌 의식이 있었나 봐요. 이제 남자로서 나를 좀 이겨보겠다 이런 느낌. 근데 이제 그렇게 기를 쏘고 했는데도 단 한 판도 이길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걔는 좌절했던 거죠. 물론 제가 형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한 2, 3년마다 술 먹을 때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서운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으로서 이제 교훈을 알려드리면, 세상살이 할 때는 이제 져줄 때도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또 이제 구사리 또 먹었다 이 말이죠. 그 자리에서. 좀 매끄럽네, 느낌이. 제가 튀어나온 부분이 하단 부분인지 확신은 없는데 지금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접어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람이 그 뭐 어떻게 뭐지 그 뭐 어떤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좀 의도적으로 이제 좀 져주고 한다 그러잖아요. 뭐 내기 어떤 걸 한다거나 이럴 때. 근데 자기 지인한테 져주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져줄 필요도 있다. 누구한테는 정말 한 맺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벽이 된다는 거는 양날의 칼인 것 같아요. 근데 도저히 날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느꼈다. 뭐 게임이든 스포츠 운동이든 공부든 벽을 느껴버리면은 나를 뭐 이렇게 좀 우러러 보거나 이제 어떤 레벨이 자기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키다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오망도 살 수 있다. 주먹도 만들어야 되겠죠. 지금도 하자 그래서 또 조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 스타크래프트 지금 잠깐만 끊은 지도 꽤 오래돼가지고 이제 다시 하자 그러면 또 조주면 또 조줬다 그러면 그대로 또 욕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승부가 이렇게 날 경우 뭐 그걸 안 만드는 것도 괜찮고 그죠? 난다면은 좀 조주시는 것도 괜찮잖아. 좀 티 안 나게. 왼팔이면은 그 발톱 2개 있는 게 앞쪽을 향하고 앞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엄지 있고 이렇게. 이게 지금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좀 꽤 빠른 느낌이네요. 속도가 제가 감이 지금 안 와요. 지금 팔만 하려 그래도 한 50분에서 1시간은 걸릴 건데 지금 이제 다 돼버리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주의자도 좋고 또
뭐 상대방을 진짜 존중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또 감정의 동물이고 어떤 또 서로 간의 또 인간미나 인간성을 또 생각하기 때문에 또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씩은 조금 뒤로 좀 물려두고 좀 이렇게 좀 보듬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형으로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잘 포근하게 보듬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이런 얘기겠죠, 그죠? 손절 쳤으면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그 아끼는 후배하고 이제 뭐 볼 수는 없겠죠. 그 손절 쳤다면 5번 상부 몸체의 조리. 여기 제가 지금 도색한 부분은 제가 창의적으로 한 건 아니고 여기 박스에 있는 그림도 좀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박스 그림 설정도 조금 좀 부실해 가지고 그 검색으로 이제 반다이에서 초합금이었나? 그거 좀 참고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지금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나름대로 얘네들이 설정색이 있잖아요, 그죠? 설명서가 이 폰이 가리니까 좀 보기가 안 좋네요. 일단 이게 이제 그 상반신 뒷부분 그리고 상부는 팔을 고정하는 부분을 이렇게 두 개로 독립적으로 됐네요. 그리고 이게 우측이 2번이고 좌측이 3번인데 제가 표시를 해뒀나요? 표시가 필요 없나? 이렇게 표시가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레드 포인트 부분이 이제 위로 향하게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좀 일관성을 위해서 저기 초합금 보니까 이런 에어 인테이크 홀 부분 같은 거 있잖아요. 덕트 망 부분 이런 데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주먹 칠하면서 같이 회색으로 칠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팔레트에 이제 에나멜 페인트 한번 드러내고 하다 보면은 이제 붓도 더럽혀지잖아요, 그죠? 한번 회색 꺼내면은 회색을 다른 데 쓸 곳이 있으면은 그곳에 발라주는 게 더 경제적인 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칠해주고 이 부분도 좀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뭐 원래 뭐 저기 정밀 모형 밀리터리 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이런 SF 로봇류는 도색 경험이 거의 뭐 손에 꼽을 정도죠, 그죠? 뭐 10건도 안 될 것 같은데 한참 부족하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미비점이 생기고 저렇게 했을 때는 뭐 저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죠? 피드백이 되면서 자꾸 이제 갱신했다가 또 업데이트하고, 그죠? 또 실수했다가 이렇게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개선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뭐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죠? 뭐 뽐내야 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팔을 그대로 꼽으면 안 되고 어깨 가드 부분이 약간 여기 뭐 개구리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비늘 같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초합금은 어깨 부분에 여기도 뭐 실드 하나 더 있었어요. 이렇게 이쪽 부분에 실드 하나 더 튀어나왔는데 그건 여기는 없어요. 아마 이게 중형 프라이기 때문에 좀 생략된 것 같아요. 근데 어깨에 실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실버로 칠해줬습니다. 폴리파츠죠, 그죠? PCJ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한쪽만 있으니까 좀 PCI, J하고 I 방향이 있다는 거죠, 그죠? I, J, I가 좌측이고 J가 우측입니다. I 좌측, 그럼 J. 이제 뭐지? 그 제 방송이 이제 조립 영상은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잠깐만 여기 정확한 포인트는 모르겠네요. 그냥 이렇게 호면만 이렇게 걸리게끔 되나 봅니다. 이게 안에 이쪽에 핀이 있어가지고 저는 핀을 잡아주는 홀더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 틈으로 이제 들어갈 건데요. 근데 일단 도색 부분이니까 이제 좀 주의해서 꽂아야 되겠죠. 뭐 운전 이렇게 이제 조립 영상은 보통 이제 시간이 꽤 걸리고, 그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루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일하실 때 틀어놓으시거나 아니면은 뭐 운전하실 때 이렇게 이제 들으실 수 이제 본다기보다는 이제 들으실 수 있으니까 오디오가 좀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조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도 좀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안쪽 보면은 여기 약간 그 앵글처럼 안쪽에 더 그 디테일이 있죠, 그죠? 그 앵글 홈에 이제 튀어나온 부분을 끼우게끔 됐네요. 그리고 대략 반 정도는 꽂히니까 이 정도 들어가면은 이제 제대로 꽂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못머리 형식이죠, 그죠? 우리가 이제 머리, 이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머리라는 용어를 쓰고, 사람 이외에 이제 짐승이나 이런 동물들은 이제 대가리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못대가리라고 하면은 좀 프라모델에 대한 조금 격을 낮추는 것 같아가지고 못머리라고 하겠습니다. 못머리 부분을 이렇게 끼우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동이 되는 거죠, 그죠? 장점은 이제 꽂았다가 이제 뭐 쉽게 빠진다거나 들거덩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더라. 이 못머리 형식은 전통적으로 이제 300원프라, 500원프라에서 많이 보던 거죠. 뭐 100원프라에서 시작했겠지만은 여기 특히 꼭 깨져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반신인데 팔 고정부를 제가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핀 2개가 있는 부분이 여기 안쪽에 안핀 부분에 꽂으면 되겠죠. 근데 어깨 홀드 부분도 앵글에 꽂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단계가 여기도 보이죠, 그죠? 이건 좀 보죠. 설계는 복잡하지 않지만은 조립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잘 끼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도색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앵글에서 걸렸을까요? 여기까지만 끼웠습니다. 완전히 끼우기는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죠? 반대편도 좀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다가 뭔가 부러지거나 휘거나 다치는 것보다는 일단 더 안 들어가면은 스톱을 하도록 할게요. 얘도 이제 끼우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단 부분에 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깨 숄더, 그러니까 어깨 실드 부분에 홈 부분하고 조금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뭔가 좀 갈아내든지 잘라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일단 꽂아 볼게요. 상반신 스텝 5까지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른 주먹은 구멍 홀이 있고 왼쪽은 없네요. 그게 좀 차이점이네요, 그죠? 6번은 스티커는 제가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죠? 부분 도색을 했기 때문에 스티커는 크게 이제 필요치 않을 것 같아요. 뭐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뭐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스텝 6 이제 머리의 조립. 스텝 6 머리의 조립입니다. 머리는 헤드는 이제 항상 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화이트였는데 라카 옐로우 캔 스프레이, 그 다음에 마스킹하고 이제 레드 퓨어 레드 라카 캔 스프레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실버 리프. 수염이 아니라 이거 이빨이겠죠, 그죠? 사람한테는 치아나 이라고 하고 짐승한테는 이빨이라 그러겠죠. 그래서 너 이빨 색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한테 이빨 그러면은 뿔이 있으니까 뿔이 있는데 이제 제품에서는 여기 노란색 넣어줬는데 설정을 보니까 실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반다이 초합권 보니까. 그래서 노란색 그대로 갈까 실버를 가다가 이 이빨 부분 이 부분도 실버이기 때문에 통일감을 위해서 제가 실버로 그냥 칠한 걸 꽂겠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꽂을 수 있나? 이렇게 약간 위로 들리게 하는데 이쪽은 꼽히는 부분이 아니죠. 콜 보니까 헤드 하단부 B19번 B19번이면은 여기도 도색이 필요했을까요?
여기 있네요. 도색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빼먹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느낌이 좀 ABS 느낌도 납니다. 보통 스낵키트는 저기 ABS죠. 그죠? 단단하지만은 접착제는 우리 보통 쓰는 수치 접착제로는 안 붙죠. ABS 조형 접착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하단부 이렇게 되면은 이 하단부에 수염 위를 향하게 꽂아주는데, 얘도 파란색도 폴리파츠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틀리면서 이래 하다 보면은 이제 색이 금방 벗겨지기 쉬우니까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홀은 잘 안 맞는다고 했구나. 그리고 또 안쪽에 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끝까지 다 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실버가 이제 크롬의 반들반들한 거울 같은 느낌은 안 나지만은, 나중에는 제가 이제 요즘 크롬 캔 스프레이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입해서 한번 실험적으로 테스트 해 보려고요. 만약에 크롬이 꽤 표면이라든지 이렇게 발색이 좋으면은 진짜 초화금 같은 느낌으로 도색도 할 수 있겠죠. 그죠? 헤드 고정 핀 포인트는 하나, 둘, 3포인트 내보죠. 수염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이렇게 되고, 일단 목을 연결하지 않고 폰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헤드만 따로 조립하는 건 괜찮네요. 근데 여기도 도색이 했으니까 주의하시고, 근데 대체적으로 느낌이 핀이 좀 굵은 것 같다는 건 생각도 듭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습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만약에 칠을 하게 되면은 습도 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칠하게 되면은 완전한 광빨은 안 나오네요. 그죠? 이게 원래 유광 레드잖아요. 그죠? 이제 좀 유광 느낌은 아니고 반광 느낌이 좀 납니다. 헤드 조립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분 도색을 해주고 조금만 좀 노력을 해주면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잖아요. 꽤 멋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이제 바로 생으로 만들지 않은 게 뭐 나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6번 끝이고 이제 7번 블루잉스 머리 조립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로봇 형태일 때 헤드를 이제 조립을 하는데, 얘는 초합금 보니까 이제 헤드 전방부의 일부분만 이렇게 화이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밑색이 파란색이다 보니까 밑색으로 이제 무광 흰색을 2번 정도 칠했습니다. 보토색으로. 그래서 2번 정도 칠해서 파란색 그 플라스틱 색을 거의 다 죽이고, 그 이후에 이제 유광 화이트로 칠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얘가 유광으로 되는데 꽤 광빨도 괜찮고 매끈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눈은 그 옐로우 노랑으로 칠해줬습니다. 설정이 노란색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뿔도 있고 그러니까 몇 가지 파츠가 조합이 되는 것 같아요. A 11번 12번 11번 12번 이렇게 러너에서 이렇게 자르는 모습도 편집할 때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요즘 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본인도 좀 만드는 느낌을 조금 받으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 뭐 어렸을 때나 지금은 이제 어차피 런에서 이제 분리해내는 과정을 뭐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그대로 가는 게 그 조립 과정에서의 흐름의 어떤 매끄러움은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돌기가 또 2개네요. 원래 2개인가? 이 부분을 그냥 붙여라. 끼우면 된다. 스낵키트는 제가 좀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뭔가 좀 심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 팔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접착제인데 이게 없이 그냥 계속 꽂으니까 좀 저도 적응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 뿔 부분이 있어요. 뿔까지 다 해줘야지 이제 이렇게. 로봇 디자이너들은 뭔가 자기네들이 뭐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뭐죠? 뭐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 합니까? 이렇게 뭐 토론도 하고 합니까? 이 로봇은
뿔이 없는 로봇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뿔은 뭐 기본 그거 같습니다. 그죠? 요소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뿔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뿔을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홈 보이시죠? 그죠? 다음에 핸드폰 바꾸면 좀 진짜 유튜브를 위해서 좀 제가 심사숙고해서 골라볼 생각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철길 레일처럼 이 I자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I자 형태가 이렇게 밀어서 들어가는 형태인데 여기까지가 지금 가장 끝까지 들어간 건가? 됐고 이 부분은 뒤쪽도 약간 뿔 같은 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정부가 이제 홀이 2개다 보니까 핀이 2개였네요. 그죠? 그대로 이제 끼워서 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이 끊쳤는데 그래서 이제 일하실 때 이렇게 켜놓고 이렇게 들으시면서 하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오디오를 좀 빡빡하게 좀 채우고 또 이제 뭐 소리라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비주얼한 것도 중요하지만 오디오도 중요하다 그런 말씀들 좀 하시더라고요. 7번 블루윙스 헤드는 이렇게 됩니다. 끝났습니다. 됐고 8번은 스텝 8 해양용 머리에 블루윙스 머리 끼우기. 그러니까 이 헤드와 헤드의 조합이네요. 그죠? 보통 용머리에 용꼬리의 상황을 비유하거나 뭐죠? 너 만약에 용꼬리 할래, 뱀머리 할래 이런 거 있잖아요. 머리하고 꼬리하고 대응시키는데 얘는 머리와 머리가 만나니까 뭐 자웅동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끼울 때 얘가 이제 앞을 보는 상황에서 얘는 위를 보게끔 해가지고 꽂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돌기 부분이 스무스하게 딱 들어가면서 닦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커팅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꽂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꽂는 부분은 하단 부분은 맞죠? 됐습니다. 꽂고 이렇게 돌려서 끼워줍니다. 이렇게입니까? 그러면은 신기한데 이렇게 혹시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파란색이 더해져 가지고 더욱 색상이 다 채워졌네요. 그죠? 9번 해양용 목 부품 조립 및 끼우기. 목은 파란색이고 그 초합금 보니까 여기 전방부는 회색으로 이렇게 조금 포인트를 뒀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이즈를 생각해 가지고 이제 이게 커질수록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 부분에 어떤 뭐 스티커나 색상이나 아니면 뭐 패널 라인이나 몰드 세부 몰드가 없으면은 심심하고 단조로워지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커질수록 뭐 색도 좀 다양하게 넣고 디테일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어떤 특징을 지우는데 이 정도 사이즈에서 너무 많이 어떤 디테일을 넣거나 색을 넣어버리면 조잡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여기 회색은 안 넣었어요. 이건 이제 핑계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귀찮아서 안 넣은 건데 사실 뭐 이렇게 또 핑계 대봅니다. 핑계 반 조잡함 때문에 안 넣은 거 반 이렇게 귀찮은 것도 좀 피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막 이렇게 뭐든지 막 움직이고 싶고 막 하고 싶고 이럴 때는 귀찮은 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좀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죠? 체력도 좀 떨어지고 뭐 집중도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귀찮은 게 일이죠. 그래서 귀찮은 걸 줄여야 하고 취미를 아주 부담 없이 오래 하려고 그러면은 귀찮은 일들을 많이 줄여야죠. 안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귀찮은 부분도 좀 관리가 필요하다. 얘는 일단 목부터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포인트는 총 3포인트네요. 그죠? 딱 들어가네요. 스네키트의 어떤 조립감이라는 게 이런 것이군요. 편한데요. 그리고 끼울 때는 이 돌기 부분이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헤드를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아까 한쪽 링크는 로봇 형태의 헤드를 꽂았고 그 위의 형태는 남겨둔 부분이에요. 그죠? 목을 꽂기 위해 가지고
근데 목 부분 이 부분은 꽤 얇고 그 진입하기 위해서 따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부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렇게 탄력이 있구나. 탄력까지 생각했고, 설계자가 여기까지 생각했다는 거네, 그죠? 이렇게 탄력을 감안해서 끼우고 뽀드득 이렇게 목까지 조립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접어두도록 할게요. 목의 형태 같은 것들도 이제 변신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만들기 전에는 그냥 민자로 했다가 만들고 나서 이렇게 변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간섭이 생겨서 헤드가 다 안 꺾인다. 그렇기 때문에 금형 수정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목각으로 해서 시제품 이렇게 사출하기 전에 목각으로 한번 목재로 깎아가지고 하거나 흙으로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나와서 문제가 돼서 이렇게 수정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엿보이네요. 좀 스피드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10번까지 왔으니까 조립된 머리 끼우기가 있는데, 상부 몸체 여기 보면은 이 홀이 레일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을 움직이게끔 된 것 같습니다. 이 돌기 있는 부분이 뒤를 향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레일 부분에 그 돌기 부분이 딱 꽂히게끔 이렇게 튀어나게끔. 전방부는 제가 최대한 다 밀어 넣었거든요. 밀어 넣고 나와오는 돌기가 요만큼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고정링을 꽂게끔 되어 있거든요. 고정링이 A7번 얘 하나인데 조금 염려스럽기도 하네요. 그죠? 저 부분은 무게도 조금 되고, 이제 전체적인 무게 비중에서 봤을 때, 그죠? 가동되는 부위인데 이 부위로 고정을 하면은 좀 안전하고 튼튼하게 되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링도 라운드로 따져 있는 부분이, 보기 좋은 부분이 이제 외부고 이 부분이 이제 안쪽입니다. 근데 좀 돌기가 더 나와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그 더 나와야 이제 들어갈 수 있는데. 잠깐만요. 조금 에러 아닐까요? 일단 키워보겠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이제 비난부터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꽂아보겠습니다. 근데 딱 소리가 날 때까지 넣으라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돼. 이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뭔가 지금 해법을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더 들어갈 수는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딱딱하고 들어가지? 그죠? 제가 좀 넣기 싫어서 안 넣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최대 문제네요 지금. 제가 또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좋으니 이게 라운드가 밖으로 나오고 이걸 밀착한다 그랬는데,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안쪽에 지금 단이 살짝 있잖아요. 이렇게 꼬우지 않으면 걸릴 수가 없네요. 그죠?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딱딱하면서 이렇게 딱 걸리게 되네요. 그죠? 이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동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딱딱 들거든 그림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모형하다 보면은 모형에 적합하지 않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좀 충돌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부분도 그런 경우네요. 그죠? 보통 우리가 알기에는 이 라운드가 지고 이렇게 딱 잘 다듬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외부로 노출이 되고, 이렇게 밋밋한 부분들은 안쪽으로 이제 숨게 되는 부분인데, 이건 반대로 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빨리 또 제가 오류를 정정해 가지고 지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 발의 조립, 이제 발 부분으로 가네요. 그죠? 발 부분. 오른 발의 조립은 허벅지 부분, 그 다음에 저기 정강이 부분, 그리고 이제 발 부분, 발톱 부분. 발은 B35번. 이 부분은 제가 3컬러로 지금 도색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라카 실버, 블루, 그 다음에 붓도색, 그레이. 이게
초합금이 이 부분이 또 그레이여 가지고 그냥 저기 실버로 같이 가려 하다가 또 뭔가 좀 뭐 의미가 있는가 해가지고 그대로 색을 맞췄어요. 근데 35번 번호를 제가 왜 안 적어놨나요? 번호가 없어가지고 형태가 같아 보이긴 한데 짝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인생은 운이니까 또 운으로 갑시다. 얘를 그냥 하도록 할게요. 미묘하게 발톱 크기가 좀 다른가요? 바깥쪽 발톱이 더 크게 되어 있나? 발톱도 같고 핀 크기도 같고 경사 기울기가 다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얘로 가겠습니다. 그냥 허벅지부터 만들죠. B17번, B28번, B17번 여기 7번 있으니까 얘가 그죠? 7번이고 28번은 아마 공통인 것 같아가지고 B28번, B25번 공통은 아니네. 여기 보면은 제가 철필로 5자 적어놨으니까 얘가 25번이고 여기로 가면 되겠네. 가려주는 부분이죠, 그죠? 이렇게 되고 잠깐만 이렇게 형태로 근데 뭐가 좀 잘못됐죠, 그죠? 형태가 안 맞죠? 설명서에는 25번을 이제 오른발로 해라 그랬는데 잠깐만요. 설명서가 좀 반대로 설명한 것 같네요. 튀어나오는 돌기 부분이 뒤로 가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해도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 반대예요. 그래서 하려면은 이 부분이 뒤로 가게끔 이게 일단 18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왼발 오른발로 되어 있는데 왼발 파츠하고 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가 아니라 얘로 그냥 가볼까요? 형태로는 얘가 맞죠, 그죠? 근데 빼기가 힘드니까 지금 제가 오프너가 없잖아요, 그죠? 분리하는 거. 지금 꽂기 좀 그런데 여기도 돌기가 있으니까 뭐 돌기가 안에도 있다고 보고 꽂겠습니다. 한번 꽂으면은 빼기 힘들겠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부분도 이제 가려지지 않으니까 실버 도색을 같이 갔어야 되는 건데, 그죠? 좀 아쉽네요, 그죠? 그래도 경험이니까 제가 다음번에는 이런 경우 애들은 뒷면에서도 한번 캔 스프레이로 돌려주는 게 맞다. 그거 조금 아쉬운 부분. 그걸 끼워주고 발 부분은 지금 이게 명칭이 잘못돼 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13번 그리고 14번 13, 14면은 좌측으로 되어 있는데 4번, 5번으로 그냥 가겠습니다. 얘는 순서대로. 근데 왠지 느낌이 얘는 또 맞는 것 같은데요. 핀 위치가 지금 A5번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얘만 순서가 다른가? 잘못됐나? 여기 보면은 레일 두 개가 보이시죠? 그 레일 두 개에 있는 돌기하고 레일 길로 이렇게 딱 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리고 보통 우리 디자인을 봤을 때는 그 넓적다리 허벅지 같은 것도 뭐 드라고나 이런 것들을 봐도 그죠? 이 꺾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뒤쪽을 이렇게 단을 이렇게 경사지게 주는 경우는 많이 봤죠,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뭐 100% 확신은 없지만은 아마 요 뒷부분이 요 뒤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발은 그냥 끼우면 되죠. 끼우고 눈부신데 보시는 분도 눈부실 것 같네. 이렇게 끼우겠습니다. 너무 세게 끼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마스킹 할 때 너무 좀 아깝더라고요. 레드하고 실버를 이렇게 마스킹해서 이렇게 살렸죠, 그죠? 그러니까 스캔 스프레이 도색 2번 한 거죠. 근데 뭐 낭비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꼽아주면 되겠죠. 반대편은 그냥 남아있는 부분 그대로 이렇게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스킹도 좀 귀찮기도 한데 낭비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기 부분 도색들은 에나멜 붓도색으로 가는 게 좀 가장 덜 귀찮고 합리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지금은 또 이제 마스킹을 좀 하긴 하지만은 그리고 여기 지금 단이 보이시는데 단하고 여기 지금 여기 대퇴부 여기 좀 터가리가 있는 게 발이 쑥 빠지면 안 되니까 걸리기 위해서 이 형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치는 확실하게 여기 맞는 거죠, 그죠? 아무리 설명서에서 번호를 뭐 이렇게 잘못 이렇게 부여한다 하더라도 형태적으로는 딱 이게 맞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다 걸리게끔, 그죠? 확신이 좀 생기네요. 형태가 그리고 이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이쪽은 아니고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발을 끼우고 앞쪽으로 나오게끔. 여기도 지금 안쪽에서 약간 왔다 갔다리 하면서 이제 부품들 간에 서로 간섭 때문에 약간 스크래치 약간 났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 또 끼우면 되겠죠. 총 파츠 4개로 이제 발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다. 꽤 괜찮은데요, 지금 조립성도 괜찮고 크게 단차도 없는 것 같고. 발. 그리고 이제 해왕용 13번 단계 꼬리 조립인데 꼬리는 총 3개의 파츠로 되어 있네요. 한 개는 지금 떨어졌고 남아있는 부분이 2개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PC라고 그래가지고 폴리파츠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A, B, C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꼬리를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는 큰 쪽을 기준으로 작은 것들을 계속 붙여 나갈 수도 있고 작은 걸 기준으로 조금씩 커지게끔 키워 나갈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본인 취향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여기도 이게 뭐죠? 단면이 일부 절단되어 있는 게 이제 끼우기 좋게끔 하기 위해 가지고 한쪽만 딱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한쪽은 일단 이렇게 넣고 이렇게 밀면서 하면은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꽤 다 단단하고 덜거덩거림은 없죠. 근데 이제 살아갈 때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꿈이나 목표 희망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잡으면은 거기에 이르기도 전에 지쳐버릴 수 있으니까 작은 꿈들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또 조금씩 키워나가는 게 꿈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기의 역량 같은 부분들을 이렇게 탁 꺾이는 부분은 이제 몸통에 꽂는 부분이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꼬리 중간 단계 부분을 꽂는 건데 이 부분은 또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찢게 되어 있나요? 이렇게 얘는 이제 정면으로 꽂았는데 또 나름대로 또 그 설계자의 숨은 의도가 있는 부분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끼다가 뭐 손톱이나 이런 걸 다칠 수도 있고 힘을 많이 주다가 그래서 위에서 내리는 건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꼬리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됐고 14 조립된 꼬리 끼우기라고 되어 있거든요. 꼬리는 여기 돌기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돌기도 있고 커팅도 돼 있어 가지고 끼우기 좋게끔. 아무래도 또 왕구라든지 왕구티 같은 것들은 어린이들이 손으로 막 가지고 놀고, 그죠? 또 물론 조립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키틀들이 너무 째끗한 부분이 있어도 안 되고, 그죠? 긁히거나 이렇게 찢어질 수 있으니까 피부가.
그리고 만들 때에도 이런 부분도 힘 막 쓰다가 막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때 좀 주안점을 두고 설계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세우라고 됐네요, 그죠? 이렇게 세우고 좀 접혀 있으니까 접히는데 내부의 빈 공간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크레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접히는 건 아니지만 내부에 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사기처럼 다 이렇게 수납되는 방식이죠, 그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들. 그래서 이런 예전에 나왔던 프라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냥 장난감, 그냥 노는데 그냥 뭐 생각 없이 애들 노는데 그냥 하는 장난감으로 보거나 치부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관점에서는 우리 그 실생활이라든지 어떤 산업 현장,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용되는 수많은 그런 기계류, 건설 장비류들의 어떤 기본 컨셉들을 많이 또 담고 있는 것들이겠죠, 그죠? 얘네들도 하나의 다 작동이나 가동이나 어떤 기믹들이 있고 또 수많은 어떤 뭐 기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런 어떤 사물들 의 조합이면서 그런 어떤 관계들과 원리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과학적 원리도 숨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다 또 이렇게 공부하고 배우는 거죠. 자기 손으로 직접 경험하면서 그래서 또 훌륭한 뭐 저번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훌륭한 과학 선생님, 뭐 실무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나뉠 수도 있지만은 이제 꼬리를 꽂았으니까 15단계 이제 조립 완성입니다. 이 완성 부분은 다리 고관절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왕구에서 좀 보던 형식이죠. 그죠? 시관이나 왕구에서 보던 건데 몸무리 형식 같지만은 이제 탄력을 줘가지고 벌어지게끔 되어 있는 방식, 그죠? 이 부분은 그 일반적인 우리 조립용 프라의 재질로는 약해서 안 되고 부러져 버려서 안 되고 ABS급 정도는 되면은 혹은 폴리 파츠 이렇게 질긴 폴리 파츠 있잖아요. 여기 PC 파츠 이런 애들은 이제 부러지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괜찮죠, 그죠? 그걸 끼우게끔 한번 끼우면은 좀 빼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이게 다 머리가 지금 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딱 이렇게 딱 되면은 이제 된 겁니다. 됐고 반대 부분도 좀 조심스럽네요. 도색 부분도 많고 해가지고 딱 소리가 날 때까지 이렇게 그러면 꽂아주고 무장이 남아 있는데 무장 부분까지 가야 이제 잠깐만요. 용으로 변신시키기 전에 로봇 형태를 이렇게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할 일이 있으니까 되고 이건 뭐 바주카포라고 해야 됩니까? 뭡니까? 잠깐만 얘가 지금 얘를 왜 안 꼽았나? 얘는 지금 쓰는 게 아니네. 그냥 끼우는 건 아니고 A37번 연결 홀더가 하나 있네요. A15, A6번 번호는 제가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러너에서 부품을 다 사용했고 지금 2개 남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길이를 좀 연장시켜 준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얘만 부착을 해주면 이제 파츠를 다 사용을 하는 거죠. 설명으로 봤을 때는 여기 무장 어떻게 보면 무장 포 부분 핀을 여기다가 이제 꽂아주게끔 되어 있어요. 다 두 개 꽂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그냥 꽂고 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꽂힙니다. 꽂은 상태에서 여기 손에 하나 꽂게끔 되어 있네요. 어깨에도 꽂을 수 있는데 오른쪽은 주먹에 꽂게끔 되어 있어요. 바로 꽂혀갖고 이렇게 한번 대를 한번 꽂아주는 거네요, 그죠? 이렇게
총처럼. 근데 지금 잘 안 들어가지. 이렇게 꽂고,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디테일 부분에 이게 설계는 약간 애매한데 이 부분을 꽂게 됐습니다. 네. 헐렁하진 않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헐렁하진 않고, 정면을 향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여기까지. 파츠 하나 지금 남아있고 15분까지 했습니다. 자세히 보는 건 턴테이블에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 다리. 근데 이제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도색하려고 그러면은 마스킹 작업부터 해가지고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기 전에 러너 상태에서 도색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분리는 했죠. 그죠? 이렇게 파츠별로만 도색을 캔 스프레이로 좀 해주고, 그죠? 마스킹 조금 해주고 했을 때는 효과가 꽤 예쁘게 나왔다. 그리고 파란색은 도색해도 되지만은 뭐 기본 색상도 꽤 발색도 예쁘고 해가지고, 그죠? 또 ABS니까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려주고, 이제 다른 부분들은 또 도색을 해주고, 헤드도 이제 눈 부분도 도색은 빠질 수 없겠죠. 그죠? 됐습니다. 이렇게. 야, 멋있네요. 변신 과정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변신 과정은 뭐 어려운 건 없죠. 그죠? 이제 방법 1번이 이제 꼬리 접었던 것들을 그냥 펴준다. 이렇게 펴주고, 한쪽에 여기 있죠. 3단이니까 한 번 더. 이거는 여기는 여기 잡으라고 됐나? 돌기가 이 정도로는 힘들죠, 잡기가. 이렇게 도구가 좀 필요하네. 꼬리는 빼면은 상당히 꼬리가 깁니다. 근데 덩치나 이런 것들 비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짧아도 안 되겠죠, 그죠? 이게 꼬리의 어떤 의미나 디자인적인 그런 게 나오지 않으니까 꼬리를 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그 몸통에 있는 센터 부분을 최단 위로 올려라. 이렇게 되면 현관문까지 스텝 2입니다. 변신 올려주는 게 2번. 그리고 3번은 이게 탑승하는 얘가 있죠. 이게 닌자 같은 거 같거든요. 이 탑승하는 부분 일부만 재현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제 몸통에 꽂아라고 되어 있네요. 들어가나 이게? 이게 지금 구멍이 있구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돌기 부분을 맞춰서 끼워라 이렇게 됐어요. 끼워라 이렇게 끼우고 끼웠습니다. 끼우고 그 다음에 헤드를 올려라 하고 되네요. 헤드를 올리면은 이제 얘는 이렇게 되고, 그죠? 헤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 무장 푸는 이제 용이 아니니까 얘는 빼서 어깨로 가지고, 물론 설명서에는 그 표시는 제대로 없습니다. 근데 용일 때는 여기 팔에 뭔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포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펼쳐준다. 주먹은 어떻게 안 되고 그냥 이 상태에서 펼칩니다. 원래 주먹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은데 펼칩니다. 이것도 이렇게 앞뒤로 펼치고, 용의 어떤 발톱이겠죠, 그죠? 그리고 다리 부분을 숏다리를 만들어준다. 용의 다리를 이제 길이를 줄여준다. 이렇게 줄였고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전 없어요. 꼬리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어쩐데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그 별똥왕자가 그 국산 프라 만들었을 때 변신해본 기억이 조금 나거든요. 근데 너무 다 컸어요. 완전히 막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도 힘들 정도로 컸다니까요, 그게. 그래가지고, 또 이게 아카데미아의 어떤 정밀함은 아니지만은, 아카데미아와는 다른 그런 아주 또 독자적인 어떤 멋과 그런 또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서, 이제 저도 아카데미만 고집하지 않았죠. 아카데미를 신뢰하긴 했지만은, 옛날 느낌도 좀 나는데요. 지금 용으로 이제 변신을 했는데, 꽤 부분도 색하고도 이게 결과물도 괜찮고 하다 보니까, 뭐 보람도 생기네요. 용이 이제 이런 형태의 용은 아니고 이렇게 서 있는 용이죠, 그죠? 멋있습니다. 근데 또 제 채널명이 또 원 드래곤이지 않습니까? 또
제 채널에도 걸맞는 어떤 고전파라 같아가지고 더 뿌듯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스티커는 부착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드래곤이었습니다.